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만 금융전사를 만드는 방송 증시각도기 TV입니다. 지금 증시각도기 TV 10만 금융전사들이 전사자냐 전사냐 뭐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만 참으십시오. 좋은 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서준식 교수님하고의 대담 보셨잖아요. 서준식 교수님 대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초반에 얼마나 재밌냐면 내가 당신들보다 더 깨졌어. 그러니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 이게 이제 서준식 교수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웃으면서 힘든 과정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당해보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과정을 내가 겪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또 잘 견딜 수 있는 게 이런 경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전 한마디. 연준은 일부러 침체를 일으킬 것인가? 그 다음에 2달간의 휴지기를 시장이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일단 지난 주말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inbiz.com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PMI 제조업지수, 서비스업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26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고 50 기준점 50 아래로도 막 떨어지는 양상이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광고 플랫폼 회사죠. 일종의 광고 기반의 그 사업을 하는 스냅이 39% 폭락을 하면서 그 가능합니까? 39% 폭락을 하면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그리고 메타 등이 아주 곤죽이 났습니다. 주가가 그냥 5% 7%씩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전체 시장, 특별히 나스닥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기술주들이 조금 좋았을 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들은 그대로 괜찮아요. 뭐 P&G나 이런 회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심리도가 지금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주말에 미국 시장 빠졌지만 지난 주간에 좋았어요. 이거 조금 이따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텐데요. 자,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구간이라는 거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냅을 통해서 한번 얻어맞았죠. 스냅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기업들이 얻어맞았는데 그 특정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해당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냅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상당히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그 달러 환산 이익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이제 해외에서 장사하는 게 많잖아요. 애플조차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을 텐데 뭐 메타나 뭐 구글이나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달러가 워낙 강세였잖아요. 2분기 진짜 미친 강세였고 거의 뭐 저점 대비로는 한 10% 정도 강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장사를 했어도 10% 정도 달러 환산 이익이 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달러 환산 이익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 줄어들 건데 그럼 이 부분을 시장이 맞아 워낙 달러가 강세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될 건지 그 상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일정을 한번 먼저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주간 일정이 일단 26일부터 이제 본게임 시작된다 이런 느낌 드는데 26일 날 이제 FOMC 회의 시작하죠. 그다음에 27일 날 결과치가 발표됩니다. 한국은 이제 목요일 28일 날 결과치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26일 날에 이제 그 기업 케이스 실적 주택가격 지수 5월이에요. 이때까지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아. 이제 6월부터 빠질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럴 것이냐. 그 다음에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이 6월 신규 주택 판매 요거는 빠질 것 같죠. 그런데 얼만큼 빠질 것이냐. 그 다음에 7월 소비자 신뢰 지수. 자, 이것도 분위기가 꺾이겠죠. 분명히 7월 달은 분명히 꺾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꺾일 것이냐 좀 봐야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코카콜라,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제너럴 모터스까지 왜 이렇게 많냐. 실적 발표가 있고 이번 주에 3분의 1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27일 날
27일 날 그다음에 2차 FOMC 회의 중요한 날이죠. 이제 이날 발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가 제롬 파월 의장이 있습니다. 이날 내구재 수주와 잠정 주택 판매가 있고요. 메타가 드디어 실적 메타 어떻게 하지? 메타 포드 퀄컴. 네, 퀄컴 어떻게 될 거냐? 퀄컴이 스냅드래곤의 제조사 아닙니까? 스냅드래곤 별로였을 것 같은데 퀄컴 실적도 굉장히 궁금하죠. 그다음에 28일은 뭐 목요일마다 나오는 주간 실업 청구자 수, 그다음 애플 실적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문제의 인텔, 인텔은 안 좋을 것 같아. 네, 인텔, 파이자, 마스터카드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금요일에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다시 일단 그 주간 일정은 한번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업체들이 20% 정도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20% 됐고 예상치 상회 비율은 70%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번 주가 진짜 큰 시장이고요. 3분의 1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미국 시장 보세요. 자, 가이던스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고 주가 어떻게 됩니까? 빵 뜨든가 빵 죽든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기업들은 그 옛날에 JP모건의 제레미 다이먼하고 그 워렌 버핏하고 CNBC인가요? 아니면 블룸버그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거기하고 그 대담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분기 실적 발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기업가 입장에서는 옳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분기 실적에서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하면 억지로 짜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어떻게 짜낼 것이냐, 그다음 R&D 비용을 어떻게 짜낼 것이냐, 그다음에 비용 정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분기별로 약간 마사지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한 보름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납품받고 야 보름 있다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분기 실적에 너무 목을 매요. 주식이 너무 중요하잖아. 미국은 주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기 실적 맞추느라고 기업의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 기업은 단기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배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레미 다이먼과 워렌 버핏의 얘기였고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시장이 인정을 해주는 뭐 2차 전지 정도만 피해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설비 증설 많은 앞으로 성장성이 많은 설비 증설 많으면 감가상각 어마무시하게 하죠. 현금은 계속 유출되죠. 재무제표 좋을 수가 있나요? 단기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리 잡고 나면 어떻게 되죠? 리턴이 되면서 재무제표가 확 회복이 되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은 그럼 어떠냐? 미국은 민감하다. 자, 그럼 어떤 바보 같은 CEO와 CFO가 분기 실적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게 잡았다가 실제 발표할 때 뚝 떨어 죄송합니다. 달성을 못했습니다. 어떤 바보가 이럴까요? 미국은 구조적으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걸 맞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실적 발표할 때 웬간해서는 실적 발표치가 예상치 정도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도록 세팅값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웬만하면. 그런데 진짜 실적이 좋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오죠. 그동안 우리가 몇 분기간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에는 지금까지 20%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상회가 많아요. 상회 많아. 적진 않아. 예상상의 70% 상회를 하는데 그 상회 폭 요게 조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줄은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지금 주가는 그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고무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고무줄로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 주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 그 증가폭 둔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야.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랠리로 계속 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얼마나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가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슷한데요.
자, S&P 차트 넘겨주시면, 자, 보십시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이나요? 자, 이게 최근 1년치 흐름인데요. 좋았다가 이제 꺾기 시작하죠. 2022년 1월부터 꺾기 시작해서 쭉 빠지다가 중간에 한번 요때는 그 라파엘 볼스틱 연 총재가 얘기하시는 바람에 연말까지 2.5% 금리 아니야? 그러면서 랠리를 쫙 뽑았다가 6월 달에 75%에서 박살 났다가 다시 이제 들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라는 게 있는데요. 추세가 보시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향하는 추세가 있는데 딱 걸렸어요. 지금 돌파할 듯도 보이죠. 돌파할 듯도. 근데 이게 그 녹색 봉이 한두 개 더 나오면서 이게 달아나야 돼요. 달아나면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 딱 걸렸죠. 딱 애매모시한 상황이야. 자, 이게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한두 주 안에 못 올라가면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지금 걸려있다. 일단 베어마켓 낼리냈다. 바닥에서부터 우리 너무 많이 뺐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정신 좀 차리자. 이러면서 요 정도까지는 올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도 한번 있나요? 나스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자, 보시면 나스닥도 비슷해요. 자, 나스닥은 아까하고 비슷하죠. 5월달에 뚝 떨어졌다가 7월달에 뚝 떨어졌다가 우리 너무 많이 떨어졌어 반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5월달에 라파엘 볼스틱 총재 얘기하니까 야야야야 이거 반등이야 했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S&P보다 반등이 약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갈까 말까 좀 옆으로 횡보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들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 S&P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락 추세를 고만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시작된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상황들을 반전시킬 카드는 그럼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면 됩니다. 기업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게 발표가 된다면 뚫고 갈 거예요. 뚫고 갈 거. 오, 좋네 이러면서 그런 앞서 이야기 나눠본 대로 몇 가지가 있죠. 기업들이 실적이 향상은 될 것 같은데 향상 폭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향상이 되려면 이게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돼서 될까 하는 흐름들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몇몇 기업들을 퀄컴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시장은 아니야. 그거 이상 우리가 주가를 뺐어. 이러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GDP 발표가 있는데요. 실질 GDP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에 실질 GDP가 현재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하는 GDP 나우가 마이너스 1.6%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는 조금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6%고 그다음 그렇게 되면 지난 1분기,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러면 보통은 기술적으로 이게 침체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NBER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월간은 오히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는 한 0.3% 정도 플러스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실업률 같은 거를 봤을 때 이걸 실제로 봐야 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GDP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GDP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레드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프레드가 요즘 제일 열심히 사람들이 보는 게 이거예요. 앞에 보면 저기 제일 많이 보는 게 나와 있어. 근데 GDP 제일 많이 보는데 자, 일단 이건 일반 GDP입니다. 일반 GDP 상향 계속 쭉쭉쭉 하죠. 일반 GDP는 리먼 사태 때 이외에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총량은 늘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 GD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GDP. 그거 아니에요. 네. 실질 GDP. 실질 GDP. 네. 이겁니다. 잠시만요. 실질 GDP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거 잘 안 나오네. 이거 잘못됐다. 이거 그림 오른쪽이 잘렸어요. 죄송해요. 오른쪽이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면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 이거 치우고. 네, 오른쪽이 꼬꾸라져 내려와요. 자, 그림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실업률 말씀드리죠. 실업률 보도록 할게요. 자, 실업률 보시면, 이거 아주 장기선인데요. 저 왼쪽에 지금 1950년대예요. 자, 보세요. 와,
현재 실업률이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기가 막힌 실업률이잖아요.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완전 고용.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실업률이 올라갔었고. 근데 이런 상황들을 과연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그 GDP가 마이너스면 그 침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꺾이고는 있으나 이거를 침체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채권 시장은 침체를 읽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 그 현재 금리 상황들을 보시면 확실히 현재를 침체로 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1년짜, 자, 잠깐만. 6개월짜리로 볼게요. 자, 보시면 딱, 지금 그 전에, 아니야, 안 돼, 이러다가 진짜로 올리니까 깜놀하면서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 패닉이 옵니다. 채권 시장의 이 차트는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보셔야 채권 시장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떨어졌어. 이제 올라갈까 했는데 또 떨어져. 또 올라갈까 했는데 또 떨어져. 이제 끝났나 봐요. 이제 올라갈까 했는데 또 떨어져 하면서 패닉 빠졌다가 지금 보니까 아니야. 침체와 하면서 강세로 갔다가 아닌가 하다 또 맞아. 확실히 침체하고 했는데 딱 랭라인에 걸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선에서 지금 걸린 자리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채권은 지금 뽑을 만큼 뽑았어요. 지금 침체를 세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로 볼 때 요 랭라인에 걸렸으니까 한번 올라가겠네, 튀겠네, 뭐 이런 느낌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될 것인지. 근데 지금 2.7%대까지 떨어뜨렸어요. 10년물 금리를 2.75%예요. 이거는 완벽한 확신이야.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정말로 그럴까?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실업률이 후행적인 지표이기는 하나 과연 이 정도의 상황에서 침체가 바로 올 것이냐? 진짜 애매해요. 이거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주 민감한 채권 시장은 지금 경기를 침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PMI 지수 등등을 보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저것 그 차트 여러 가지 보면서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 결국은 침체다 아니다 딱 정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을 그렇게? 왜 그 탑을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반영한 건 어느 정도까지며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를 또 어떻게 볼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오늘 그 너무 차트를 많이 보여드려서 못 보여드렸는데 5년 GDP 저 전망치 있잖아요. 5년 GDP 전망치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2%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5년 GDP 전망치가. 그러면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유가 떨어진 거 봐서는 가능할 것 같잖아요. 7월부터는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CPI가 이제 7월 이후부터는 떨어질 것 같은 게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시장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연준이 이번에 75bp 올리면 더 끝났어 이제 소위 말하는 몽둥이 찜질은 끝났고 이제는 그냥 평상적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 했을 때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애매하죠. 한국하고 좀 달라. 그 부분에서 미국의 주가가 여기서 한 10% 정도 더 빠져 있었으면 75bp에서 이제 50bp로 넘어가면 랠리를 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왜냐하면 평균가 대비 싸잖아요. 평균가 대비 싼데 시장 그 연준의 반응은 이제 일상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 9월 50bp가 끝이거든. 25bp는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물론 이제 연말 연초에 절대치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채권은 그걸 땡겨서 연말 연시 3.5%가 너희 다 죽지 3.5%면 우리 선유식 교수도 얘기했지만 4%? 그럼 진짜 죽어요. 경기가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채권 시장은 땡겨오는 거고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빠졌으니까 이제 일상화되는 건 이거 정도는 우리가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면서 견딜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느냐 여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딱 미래가 이렇게 저렇게 딱 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예. 그분은 어떻게 마술사인가? 마법사인가? 어떻게 딱 정해서 말하지? 그거는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가격이 꽤 많이 빠진 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려고 꿈틀꿈틀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망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야 이거 진짜 좀 심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업을 조금 야 이거 너 너무 편향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넷플릭스였어요. 넷플릭스 되게 나쁘잖아요. 상황 나쁜데 주가 오르잖아요. 이거예요. 이런 흐름이 시장 전체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넷플릭스는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시장 전체의 평균값은 보면 평균치 정도 수준에서 살짝 밑돌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폭이 평균만 도달할 것 같으면 얼마 없다. 얼마 안 남았다. 미국 시장은.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종목별로 좀 지나치게 빠져 있습니다. 그거 말씀해 지나쳐요. 지나쳐. 증권업종 보니까 기업들 실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대응을 잘했더라고. 1, 4분기 깨지고 2, 4분기까지 깨질 줄 알았는데 많이 생각보다 안 깨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줘야 되거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오르는 게 정상이야. 근데 안 오를지도 모르지만 정상은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지금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조금 차이라는 거. 자꾸 중원보원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릉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